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쿨단지 PD입니다. LG전자가 몇 년 전에 누구보다도 먼저 G5에 초광 렌즈를 탑재하고 G4에 전문가 모드를 넣었을 때만 해도 카메라가 스마트폰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카메라 스펙 경쟁이 굉장히 뜨거워졌고, 소비자들도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는 시대가 되면서 카메라는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등장한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2021년 1월에 등장한 갤럭시 S21 울트라는 공통적으로 하드웨어 스펙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카메라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녀석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모든 환경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비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촬영된 결과물을 보기 전에 물리적으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초광각, 광각, 망원 3개의 렌즈를 탑재하고 있고, 갤럭시 S21 울트라는 초광각, 광각, 3배줌 망원, 10배줌 망원 총 4개의 렌즈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화소수, 렌즈 밝기 등 세부적인 스펙은 지금 표를 띄워놨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잠깐 멈춰서 봐주시고 실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항상 왼쪽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고 오른쪽은 갤럭시 S21 울트라의 결과물입니다. 메인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조금 더 화각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26mm 약 80도고 갤럭시 S21 울트라는 24mm 약 84도입니다. 먼 거리의 풍경보다는 가까운 피사체를 촬영할 때 차이가 조금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초광각은 13mm 약 120도로 동일합니다. 사진의 품질 차이를 가장 쉽게 나누는 선명도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폰 12 프로 맥스보다는 갤럭시 S21 울트라가 조금 더 선명하다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촬영된 사진을 그냥 쭉 보다 보면 색감의 차이는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가 더 선명하다는 생각은 안 들 겁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조금 자세히 봤을 때 표시가 나는데 지금처럼 선명도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사진도 있긴 한데, 또 지금처럼 갤럭시 S21 울트라가 더 선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면 역시나 갤럭시 S21 울트라가 더 선명합니다. 색감을 두고 무조건 갤럭시 S21 울트라가 진하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상대적으로 연하다는 평가는 맞지 않습니다.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더 진한 경우도 있고 갤럭시 S21 울트라가 더 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명암의 표현에 따라서 빛이 강할 때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더 진하거나 밝은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갤럭시 S21 울트라가 더 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색감에 더 가깝게 표현하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S21 울트라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색상 왜곡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색상을 원래보다 조금 과하게 밝거나 진하게 표현한 결과물이 더 예뻐 보이기도 하거든요. 취향에 따라서 강조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들어할 것 같습니다. 아웃포커싱 수준을 결정하는 심도 계산 차이는 갤럭시 S21 울트라가 조금 더 많이 적용됩니다. 피사체와 배경이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배경이 확 날아가니까 차이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피사체와 배경이 모두 가까이 있을 때는 지금 사진에서처럼 갤럭시 S21 울트라가 확실히 더 아웃포커싱이 강하죠. 삼성은 갤럭시 S21 시리즈를 통해서 라이브 포커스를 인물 사진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사용자에게 더 와닿는 이름으로 바꾼 것은 환영합니다. 먼저 인물 모드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광각 렌즈와 망원 렌즈로 촬영을 했습니다. 인물 모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갤럭시 S21 울트라가 조금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하지 않은 색감 표현도 그렇고 사람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인물 모드를 사용하면 반대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을 조금 더 돋보이게 표현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배경을 날리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나 경계선의 처리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더라고요. 망원 촬영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2.5배 줌, 갤럭시 S21 울트라가 3배 줌과 10배 줌인데 2.5배 줌과 3배 줌을 비교하면 화각 차이를 제외하고는 취향 차이만 존재할 뿐 사진의 품질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디지털 10배 줌과 갤럭시 S21 울트라의 광학 10배 줌을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갤럭시가 우위에 있고, 갤럭시 S21 울트라는 최대 100배 줌까지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배율 촬영을 한 결과물이 뛰어나지 않고 기대만큼의 사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촬영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좋아요. 야간 모드 촬영은 정말 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부터 빛이 어느 정도 있는 환경까지 촬영을 해봤습니다.
야간 모드 사진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빛이 있는 부분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밝게 표현합니다. 작은 전구가 많은 부분을 확대해 보면 갤럭시 S1 울트라가 상대적으로 빛을 절제해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거의 없는 환경이든 조금 있는 환경이든 촬영한 사진들을 쭉 보고 있으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누런기가 느껴지고 갤럭시 S1 울트라는 붉은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차이 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플레어 현상이 조금 더 심합니다. 야간 모드 촬영된 사진들을 보면 갤럭시 S1 울트라도 플레어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눈에 띄게 더 나타나더라고요. 두 스마트폰 모두 인물 모드에서 야간 모드가 적용되는데 결과물이 둘 다 그럭저럭 괜찮아요. 저는 풍기는 느낌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야간 인물 모드 촬영 시에 갤럭시는 적용하는 이펙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람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키 모노에서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잘 잡는 가운데 갤럭시 S1 울트라는 인물 모드 적용을 못하더라고요. 전면 카메라 화각은 후면 광각과 반대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조금 더 큰 23mm이고 갤럭시 S21 울트라는 26mm입니다. 저처럼 얼굴 면적이 좀 있으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더 좋아 보일 겁니다. 셀피 촬영을 해보면 후면 카메라로 사람을 찍을 때와 흡사하게 인물 모드를 적용하지 않으면 갤럭시 S1 울트라가 더 마음에 드는데 인물 모드를 적용하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인물이 조금 더 돋보이게 촬영됩니다. 사진에 이어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갤럭시 S1 울트라 촬영한 영상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왼쪽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오른쪽은 갤럭시 S1 울트라입니다. 주간 영상에서 색상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상대적으로 연하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떨림을 잡는 수준은 갤럭시 S1 울트라에서 슈퍼 스테디를 켜지 않고 기본 손떨림 방지만 켜두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떨림이 느껴집니다. 대신에 슈퍼 스테디를 켜면 떨림을 잡는 수준이 거의 비슷해져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지는데 슈퍼 스테디는 해상도가 FHD밖에 안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즉 주간에 움직이면서 영상 촬영 시에 색감은 갤럭시가, 손떨방은 아이폰이 더 좋습니다. 영상 촬영 시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화각을 바꾸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화각을 변화하는 인터페이스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조금 더 쉽고 전환 시 부드러움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정 배율에서 렌즈가 전환되면서 화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화면이 변하는데 하나는 3배율을 기점으로 해서 화면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1배율을 기점으로 초광각으로 넘어갈 때 화면이 바뀌면서 이어집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2.5배 망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초광각으로 이어지는 1배율 기점에서 화면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촬영한 영상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빛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서 갤럭시 S21 울트라보다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영상에서도 플레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함께 보고 있으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빛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영상미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노이즈 억제를 통한 선명도는 뭐가 더 좋다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서 거기입니다. 전면 카메라 영상은 주간에만 촬영을 했는데 후면과 마찬가지로 색감은 갤럭시 S21 울트라가 조금 더 실제에 가깝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림을 잡는 수준은 비슷해서 둘 다 이 정도면 걸으면서도 촬영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AF 속도는 주간에는 차이를 식별하기 너무 어려워서 야간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따로 놓고 보면 구분하기 힘든 차이이긴 한데 제가 사라졌다 나왔다 하는 과정에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갤럭시 S21 울트라보다 약간 더 빠르고 부드럽게 AF를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통해 한 번 더 보면 사실 함께 보니까 아주 약간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사용간에 뭐가 더 좋다고 할 만한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아이폰 12 프로와 갤럭시 S 울트라의 카메라를 비교해 보면서 이제는 성능 차이보다는 개인의 취향이 우열을 가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사진에서 실제 색상에 더 가깝게 잘 표현하는 것은 갤럭시 S1 울트라고 인물 사진 촬영 시에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라고 판단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색감은 갤럭시 S1 울트라가 원래 색상에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고 떨림을 잡는 것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차이는 두 스마트폰이 모두 좋은 상태에서 어떤 녀석이 조금 더 좋은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한 녀석은 좋고 다른 한 녀석은 구리다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두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모두 뛰어나지만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갤럭시 S 울트라를 두고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취향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끄지 마세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번 눌러보세요. 꿀단지 PD의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는데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이 가득합니다.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따끈따끈합니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